글쎄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출근길인 줄 알았는데 느닷없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얼마 전 출근 시간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앉아있는 여성의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손에 땀이 나니까 이걸 옷에 닦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앉아있던 여성이 이 모습을 몰래 3초간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 남성이 내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라면서 공연 음란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사연을 토대로 저희가 이 그린 거예요. 저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분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뭔가를 열심히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손에 땀이 나는지 옷에 닦았는데 그걸 보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자신 앞에서 남성이 몹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그 손에 땀을 남성이 옷에 닦았다고 했는데 그 옷이 하의가 아니라 상의라고 위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공연 음란이라고 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이 뒤늦게 자기가 공연 음란죄로 신고당한 걸 알고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그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적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고소한 여성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고소한 여성이 이 남성의 사연을 읽고 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거 내용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날 내가 다른 일로 신경 쓰여서 너무 힘들었고 네. 근데 누가 앞에서 상의에 손을 닦길래 신경이 쓰이고 불쾌해서 네. 그냥 누구 한 명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 이유 없이 신고했다. 네. 누구 인생 망칠 생각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고소를 당한 남성분이요. 하나만 정정하면 고소를 당한 남성분이 억울한 마음에 당시의 상황을 기억을 아주 세밀하게 더듬어서 그때의 기억을 올렸더니 사연을 올렸더니 우연찮게 또 이 사연을 당시에 그 여성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남성에게 연락을 취해왔답니다. 먼저 여성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남성분의 해당 남성분의 이 사연을 당시의 상황을 내가 듣고 보니 그 상황이 즉 음란한 행동을 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그 이유가 고소한 이유가 그날 기분이 나빠서 누구 한 명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분만이 아니라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벤치에 앉아 있던 가장도 무차별하게 때리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냥 이유 없다라고 이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공연 음란죄로 고소한 여성이요. 정작 촬영한 원본을 보니까 음란 행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성의 촬영본에는 그냥 남성이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모습뿐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무고인 셈이죠. 네. 수사가 가서 뭐 이것저것 다 밝혀내니까 남성이 그날 자기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게임한 모바일 게임한 접속 시간 그리고 동의를 한 시간에 여자친구하고 손가락으로 다 눌러서 나눈 메시지 내역까지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신고자가 뭐 그냥 그랬을까지 다 밝히고 증거자료 나서야 이 사람은 이제 혐의 없음 이렇게 됐는데 네. 그 기간까지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억울했겠는지 충분히 정말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어처구니가 없어. 이 여성이 했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날 자기가 다른 것 때문에 신경을 너무 쓰는 힘든 상황이어서 누가 앞에서 상의부, 위도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해서 그냥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 이유 없이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 뭔지 아세요? 인생 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답니다. 홍유진 교수님, 이 고소 혐의가 지금 자신의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그 이유로 고소인데 인생 망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심정일 수 있었겠는데요. 네. 이 사건이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광역철도 수사과에서 이제 피해자 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이 조사에서 남성이 무혐의를 당연히 주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자신이 굉장히 많이 억울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맨 처음에 수사를 받으러 이제 오라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혹시 이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제 왜냐하면 본인은 그러한 어떤 뭐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확인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 건 누군가한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만진 적이 없다.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지 땀 닦거나 옷 매무새를 그냥 다듬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를 하셨죠. 네. 그런데 이상한 대목은요. 여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냥 누구 하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날 고소하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소가 취하되지 않고요. 그대로 수사가 이어졌대요. 왜 그랬는지 관련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성도 내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철 수사대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로 몰아갔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현실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들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게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성범죄자가 되냐 마냐에 그것이 이제 진술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기도 직접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드셨다고 정말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센터에서는 해당 남성의 이 수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이제 조언을 주셨던 그 센터예요. 그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남성이 김유진 아나운서 앞서 남성 측 얘기는 그거잖아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하철 수사대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를 몰렸다.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일단 광역철도 수사과의 피의자 조서를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조사관이 해당 남성에게 땀을 중요 부위의 옷에 닦은 이유가 뭐냐,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특정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하철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유도 질문들을 해서 뭔가 문제가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측에서는 남성 인권을 무시한 편파적인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역철도 수사과는 잠복 수사까지 했지만 결국 이 남성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고요. 해당 남성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이렇게 기소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재판까지도 안 간 거잖아요. 기소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억울한 이 남성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에도 이때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일단은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무고로 고소를 할지 아니면은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밟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여성분께서 남성분의 그 신체를 3초 동안 촬영을 했기 때문에 불법 촬영으로 또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해당 남성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재판에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으니 그냥 사안을 이쯤에서 그냥 힘들지만 마무리할까 아니면 도저히 못 참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까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소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범죄가 아닌 일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범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건의 실체관계를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소 등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신고한 측의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이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 이유 없이 신고하게 됐다라고 말한 자체가 사실이라면 다분히 무고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하하.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기로에 섰다가 정말로 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그런 아찔한 사건이잖아요. 이제라도 뭔가 이 진실이 밝혀져서 천만 다행인데요. 앞으로 혹시 이 남성 어떻게 일단 이 상황을 또 이어갈지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